으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혹시 건축가분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길 경우에 그 실시간 중계 사이트 하단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그것을 읽고 건축가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이 생길 경우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혹시 오늘 보시지 못한 분들 위해서는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녹화해서 추후에 가족분들에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설계공모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2021년 2월에 국제설계공모 공고가 나갔고요. 그 공고를 통해서 총 75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여러 팀들이 접수를 했고요. 그 75개 팀 중에서 총 5개의 작품이 4월 9일 날 1단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작품으로 4월 16일에 7주기 공원 선포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5작품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난 6월 30일에 최종 당선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개의 당선작 중에서 1등을 한 이손 건축 사무소의 손진 건축가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사실 가족분들 설명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건축가님이 또 답변 드리고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공원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손 건축사무소의 손진 건축가님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4.16 생명안전공원의 현장설계 당선된 이손 건축 컨소시엄의 손진 대표입니다. 저희 이손 건축 컨소시엄과 함께 같이 해주신 기호원의 민현식 선생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결국 당선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당선된 기쁨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책임감과 이 컴플렉스, 이 프로젝트 자체의 그 무게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5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총괄을 하는 그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먼저 좀 드리고요. 기호원의 민영희 선생과 저는 한 건물에서 같이 있었어요. 있다가 1년쯤 전에 이제 기호원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이전부터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같이 한번 프로젝트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 4.16 생명안전공원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가장 진정으로 의미 있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임했고요. 이 5개월이라는 그 준비 과정은 다른 국제 현상 설계에 비해서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대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거는 또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첫 단계와 2단계의 그 텀이 2개월 반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겪었어요. 아마 민현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기호원의 민영희 선생님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그 건축계의 자타가 공인한 원로이시고 저희 이손 건축도 지금 25년째 그 사무실을 오픈해서 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저도 이런저런 그 현장 설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그 현장 설계는 정말 커다란 그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현장 설계에서 많은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선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마 이번에 당선이 안 됐으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꽤 오래 갔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1차에 내었던 안이고요. 이것이 2차 안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1차 안과 2차 안의 전체 커다란 틀에서는 커다란 그 변화가 없고요. 이것을 할 때 처음부터 가장 커다랗게 고민했던 것이 이 시설이 전체 큰 틀에서 공원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안한 공원으로서의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세월호의 메모리얼이기 때문에 세월호의 메모리얼로서의 상징성과 존재감을 어떻게 한 장소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이냐, 어떻게 이 두 개의 일견 상충되는 얘기거리가 공존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가 좀 선택한 방법은 이 가운데 비어 있는 비세이 광장이라고 저희가 호칭한 광장입니다. 이 광장을 가운데 두고 서측으로는 4개의 커다란 교육, 소극장, 전시, 기획전, 다목적 공간, 다목적 홀이 쭉 열지어 있고요. 이것은 서측에 지금 현재 거의 지금 공사가 뭐 거의 완료된 거,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산업박물관이 있어서요. 산업박물관에 짝이 되는 그런 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일견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은 흙으로 덮여 있고 조경으로 덮여 있는 세월호에 할애된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로 상이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 광장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봉안당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봉안당과 전체 시스템에서의 이 세월호에 할애된 공간과 이 선형적인 공간으로 된 것이 이제 하나가 될 텐데요. 이 봉안당의 위치 설정과 공간적인 형식, 어떤 형식으로 봉안함들이 여기서 모셔질 것인가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체 공원 내에서의 4.16 생명안전공원의 위치가 잘 보이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설이, 이 안전공원이 어때야 될까? 아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비스이 광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1년에 한정된 날짜에는 여기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그런 그 행사와 추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날은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그런 문화 활동이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겠는데요. 공간적으로는 바닥은 남쪽을 향해서 굉장히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고, 남쪽으로 조금 더 오면은 이쪽에 해송숲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억의 언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북쪽에 호수의 면에서는 호수 쪽으로 반쯤 잠긴, 저희는 대라고 부르는데,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에서 남쪽으로 쭉 오면 이제 광장이 있게 되고, 이런 공간의 흐름이 여기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든 공원과는 상당히 좀 독립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는 공원과 또 밀접한 관계가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살짝 낮추고 이 호수 쪽으로는 살짝 들어 올려서 공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좀 유지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송숲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대와 광장 사이에는 들꽃의 언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가 있고 들꽃의 언덕이 있고 여기를 이 사이에 지금 기존에 있는 벚나무가 쭉 심겨 있는 산책로가 있죠. 이 산책로를 따라서 안전공원 쪽으로 오면은 호수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도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 산책로는 계속 움직이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머물러서 관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들꽃 언덕을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 그 호수와 저희 시설 사이에 광범하게 이제 들꽃 언덕을 배치를 했습니다. 왜 들꽃이냐? 저희가 그 2차, 1차가 되고 2차를 시작할 때쯤 저희 모든 팀이 팽목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1박 2일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목포, 팽목항 천천히 둘러봤고요. 거기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1차를 통과했지만 2차에는 이 세월호 이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더 담아낼 것이냐 하는 좀 신중한 고민을 했죠. 2달 반 동안요. 들꽃, 해송이 언덕. 왜 또 해송이 언덕이냐면은 안산시는 직접적으로 팽목항과 직접적인 공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데는 아니죠. 그러나 아마 지금 세워지는 우리 안전공원이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팽목항과 상징적인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매립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였다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광장을 살짝 남쪽으로 기울이고 이 언덕에 해송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꽃은 아이들이라는 10대죠.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우리 정원, 뜰 그리고 야산 뭐 이런 것들의 아이들의 정서가 이렇게 깃들여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 들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닥도 콘크리트인데 특수한 콘크리트죠. 이 안에 바다를 연상시키는 바다와 어떤 내용적인 연관성을 갖는 조개들을 깨 넣어서 바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곳곳에 들, 바닥, 바다 그리고 언덕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자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뭐 그런 그 구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세월에 관련된 기억에 관련된 부분이죠. 추모, 기억. 그리고 서쪽에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능들이 배치해 있습니다. 그 광장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굉장히 긴 복도와 홀의 중간쯤 그 두 개의 기능이 합쳐진 굉장히 긴 공간이 이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따 평면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쪽에 세월호 추모
그룹에는 광장을 면해서 긴 복도가 나고 이 복도에 리셉션, 블랙박스, 상설 전시장, 질문의 방, 그 다음 봉헌함이 쭉 매달려 있게 되죠. 이것은 외견상 상당히 유효감 있는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쪽, 서쪽, 남쪽으로 해서 이 접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든 이 안에 광장 그리고 이 시설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배려를 했고요. 지금 이 배치도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현재까지 설명드린 좀 전체적인 구도가 담겨 있는데요. 화랑호, 대, 들꽃언덕, 비스이광장, 그리고 기억의 숲,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룹 A, 그룹 B, 뭐 이 군들, 이것들이 아주 미세한 땅의 움직임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의 모습입니다. 이 대는 역시 완만한 경사로 호수에 잠기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고요. 이 경사라는 것 자체가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주저앉을 수 있게 되고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팽나무들이죠. 우리가 그 팽목항에 가가지고 팽나무를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 많이 팽나무가 있고 이 팽나무를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들꽃 언덕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언덕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게 봉안당이 좀 조심스럽게 솟아 있죠. 이 봉안당의 위치와 형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가장 정교한 장소와 정교한 형식과 어떻게 이 봉안당이 상징성을 유지를 하면서 너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아이들이 거기 묻혀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이쪽으로 남쪽에서 접근하는 광장으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습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평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남쪽이죠. 남쪽이고 남쪽에서 접근을 하고 물론 북쪽에서 모든 곳에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다목적 홀, 기획전시, 소공연장 그리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모든 시설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자칫 이런 것들이 한 건물에 들어있으면 운영상에 상당히 낭비가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지금 이것들이 쭉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독립성과 그리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활용될 때는 이것들이 광장 안에서 전부 다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땅 밑으로 이 언덕 아래쪽으로 양쪽 시설을 잇는 통로가 있고요. 이 광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동 화장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기 모여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시설 위에는 사무실이 되어 있게 되고요. 지금 여기 상설전시장 아래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카페가 있고요. 뮤지엄샵이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리셉션이 있고 영상실이 있고 상설 전시장이 크게 있죠.
상설전 시장을 지나서 쭉 더 진행을 하면은 질문의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준비실, 대기실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의 방은 사실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그 세월호에 할애된 선형적인 이런 구조를 쭉 생각을 하면서 추모 공간 들어가기 전에 16m 정도의 상당히 커다란 방이죠. 정확하게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추모와 기억에 관련된 모든 행사,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유튜브 방송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일어날 이벤트들에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을 놨습니다. 추모 공간으로 가면은 추모 공간은 이따 공간 형식은 3D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래 이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30mm 정도의 그 폭이 되고요. 여기에 250개의 봉안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두 열로 되어 있고요. 5개로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0기 정도가 모셔져 계시죠. 그래서 모든 각기 그 봉안 함은 동등한 조건을 갖기를 원했고요. 바닥은 이것도 역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서 위는 원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침서에는 사실은 이 봉안당의 그 조건을 지하에다 둘 것, 그리고 폐쇄된 구조로 갈 것. 폐쇄라는 것은 관리가 되는 구조겠죠. 열고 닫을 수 있고 항온 환습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한 부분 중에도 한데 저희는 이것이 좀 하늘로 열려 있기를 바랬어요. 250명의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아이들이 폐쇄된 공간 혹은 지나치게 관리된 공간, 물론 이 공간은 닫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쭉 오면은 좁은 공간을 통해서 이 넓은 공간으로 가는 하늘이 뜨인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경사진 바닥에 250개가 놓여 있는데 250개 바로 위는 이게 이제 이 원이 뚫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와 눈을 직접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그러나 외부 공간에 놓여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이 낮은 곳이 30m 정도가 되고요. 이 공간은 아이들의 봉안당이기도 하지만 물론 평소엔 봉안당으로서 이제 존재하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그 기억과 추모를 위한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이벤트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은 그 유족들, 어머니, 아버지와 친지들에게만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 좀 승화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기억의 그 장소가 되고 이것이 전달이 돼서 가능한 한 많이 전달이 돼서 이 공간이 그냥 고통과 아픔만의 기억이 아니라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주는 공간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목적으로는 북쪽 호수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요. 칸막이가 내려오면은 2개로도 쓸 수 있고 칸막이가 마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열렸을 때는 호수의 전경이 이 다목적으로 쫙 같이 들어오는 뭐 이런 공간 구조를 갖게 되겠고요. 기획전시장은
오히려 이 광장 쪽으로 열려서 여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전시들이 이 광장으로 이렇게 쭉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공연장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고요. 이 교육시설은 조금 후미진 곳에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전시장, 기획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장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공간적으로 광장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 전시가 광장처럼 확장될 수 있고 광장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다목적홀입니다. 다목적홀은 북쪽, 그러니까 호수 쪽이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전면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다목적홀, 물론 이게 뭐 여기 그 칸막이에 가서 닫히는 구조도 되고요. 다목적홀이 적극적으로 외부 공간과 그런 그 연계를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장입니다. 광장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완만한 경사인데 경사에 이렇게 낮은 단들이 쭉 있어요. 이 폭이 3m입니다. 폭이 있고 광장 하부에는 설비와 전기 등 그리고 배수 등 인프라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깔려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벤트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면이 보이네요. 광장이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고 기역의 숲으로 올라가는 약간 가파른 그 언덕이 있죠. 여기에 저 뒤쪽에 봉안당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동쪽으로는 미디어월이 있어서 여기 유리로 된 미디어월인데요. 이 미디어월은 이 미디어 아티스트나 아니면 이 광장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뒷받침해주고 행사와 짝이 되는 그런 그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 홀을 스트립 홀이라고 부르는데요. 복도와 홀이 중간 정도 되는 이 오른쪽에 지금 그 다목적 홀이 있죠. 굉장히 긴 그 공간이 있죠. 여기에 광장이 매달리고 이 광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만한 경사는 자연스럽게 거기 서 있으면 앉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이미지월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광장과 이 세 개의 짝이 전부 다 작동이 될 때는 이 광장에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광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 하늘이 길게 나눠져서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끝에 해송위습이 자리하게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릿폴과 이 프로그램 사이에는 긴 천창이 나서 항상 낮에도 이게 10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요. 아니, 폭이요. 여기도 자연광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월이 있고 전시장의 벽입니다. 여기는 벽이 이중으로 돼 있죠. 근데 이미지월이 있고 전시장을 좀 폐쇄적인 구조가 될 때는 이제 그냥 벽이 되고요. 위에도 천창이 있어서 빛이 이 사이를 치고 들어오면서 5m의 처마 캐노피죠. 처마, 자칫 어두운 처마에 이제 빛을 던져주는 상당히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광장이고 광장에 이런 피트가 있어서 광장에 필요한 그 설비, 전기, 배수 뭐 이런 그 인프라가 깔리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촉동 세월호 관련 그 시설이죠. 거기에 있는 카페, 뮤지엄샵, 광장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여기가 이제 질문의 방입니다. 질문의 방. 저 여기 이 끝에서부터 쭉 긴 복도를 걸어오면은 여기에 상설 전시장이 있고요.
전시장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질문의 방이 있고 유가족실이 있고 거기에 또 중정이 있어서 위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봉안당입니다. 봉안당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넓은 복도를 쭉 오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복도. 이건 뭐 상당히 저희가 의도적인 그런 그 제스처인데요. 이 넓은 봉안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좁은 공간을 거쳐서 여기에 섰을 때 하늘로 향해서 열려 있는 이 원형, 하늘이 돔이죠. 공간이 있고 햇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서 이 원형 천장이 햇빛을 쫙 바닥에다 이렇게 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경사된 지붕에 이렇게 뚫린 그 구멍들인데요. 이 구멍이 뭐냐면은 4월 16일 날 사고가 났을 당시 별자리 팽목항에 별자리를 새겨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별자리가 낮에는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와서 별자리 모양을 새겨주고 밤에는 이게 어둡고 별이 하늘에 있으면 별과 지금 현재의 별과 그 당시의 별의 별자리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조명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의 바닥은 아주 살짝 가운데로 경사가 져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특히 비가 오면은 여기 조금 물이 고여서 새들도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봉안 함들은 이 원형 뚫린 공간의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눈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고 그 안쪽에 이렇게 보호된 듯 이렇게 있으면서 빛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배수는 어느 정도 물이 고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뭐 그 시스템을 갖게 되겠고요. 공간은 바깥으로 약간 퍼져 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드는 이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봉안 함들의 자리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무엇인가의 무대도 될 수 있고 뭐 그게 저희는 왜 구태 이것을 외부로 했냐면은 이 250기 아이들이 봉안함이 좀 자연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했어요. 특히 하늘이요. 때로는 별, 햇빛, 그리고 파란 하늘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제가 이 다음에는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동영상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동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이쪽 하늘에서 쭉 내려가서 스트릿폴로 들어가서 여기를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를 밖으로 나와서 되돌아보고 이 광장을 보고 이 복도로 들어가서 쭉 여기를 거쳐가면서 전시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봉안 공간으로 도달해서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전시에 관한 얘기를 잠깐 제가 빠뜨렸네요. 전시에 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기억의 그 흐름 거기 이제 그 동쪽에 있습니다. 전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시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유류품들을 집합적으로 쭉 모여놓은 보존을 위한 그 형식 자체가 전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카이브 자체가 전시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구조지만 이 집합적인 이미지의 유류품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놓여 있고요. 한쪽에는 이건 집합적인 이미지고요. 이 위에는 카메라들이 있어서 카메라들이 돌아다니면서 개개의 유류품들을 비치면은 이것이 요 화면들에 뜨게 되고요. 그 유류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유류품을 통해서 이거 물론 어떤 것을 보고 싶은지는 보는 사람이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품을 봤을 때 그 유류품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유류품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선택적인 그 영상이 되겠고요. 이건 유류품 자체의 집합적인 이미지가 되겠고, 그리고 양쪽에는 세월호의 타임라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자료들, 영상들, 그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여기 담길 것이고요. 특히 그 지금 이후,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얘기들이 아카이빙 되고 축적되면서 그것들이 그쪽에 담겨서 거기 가면은 그 모든 얘기들 복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장입니다. 광장과 건너편 이미지화를 보시는 거고, 다목적으로입니다. 카페, 뮤지엄샵, 리셉션이고요. 영상실입니다. 이게 전시장입니다.
좌측에 생각의 방에 있고요. 질문의 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정이고 왼쪽에 질문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은 다소 좁혀진 공간이 나오고요. 좁혀진 공간을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시면 봉안당입니다. 밤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고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모 봉안 시설에서 저희 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닥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추모 공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얘기는 바닥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줄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과 거리가 좀 멀고요. 또한 위에 원이 있다 보니까 비나 눈이 안 들이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비나 눈이 들이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거리가 좀 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특히 저 공간에 물이 고인다는 자체가 글쎄요, 좀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느낌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지, 이제 저도 이 봉안 공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각자 이제 봉안 공간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물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 봉안 공간에서 물을 보는 것과 가족분이 물을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안 공간은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가족들만을 위한 봉안 공간, 물론 선택적으로 유가족들만을 위한 봉안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런 그야말로 사회적 기억을 위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지고 오히려 그 여기에 묻혀 있는 아이들의 그 존재가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우리가 이 콤플렉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추모도 있지만 이 아픈 기억을 어떻게 앞으로 치유를 하고 미래로 던져지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저는 이것을 할 때 상징적인 그 얘기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물이 안 고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아픔과 고통만의 기억이 아니고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새가 있는데 새가 좀 날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새가 날려 들어오면은 물도 좀 있어야 되겠고 물을 쪼아 먹으러 들어올 테니까요. 그 물은 이렇게 많은 물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미량의 물만 있어도 새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항상 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건 아니고요. 비가 온 어느 정도 기간, 그 다음에 물이 또 마르겠죠. 그래서 이 물은 상징적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이미지지만 이 공간은 위로 열려 있고 아이들도 바깥의 자연이라는 것과 같이 공감을 하고 공존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다 놨다는 사실, 이거 저희들도 이제 많이 그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봉헌당의 관념으로 보면은 바닥에다 놓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죠. 물론 우리나라 옛날 산소들은 다 바닥에 있긴 합니다만은 봉헌당의 형식이 되게 이제 봉헌담으로 돼 있죠. 벽에다 놓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공간은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특수한 공간이고 우리가 이제 이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 편견 뭐 이것은 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 아까 그 도면에서 보였지만 여기 경사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곳에 모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 봉헌당에 관한 굉장히 여러 생각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 일단 얘기를 다 듣고 싶어요. 다 듣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 저희 전체 콤플렉스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위치와 공간의 형식,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콤플렉스의 가장 중앙에 놓인 것도 아니고 해송숲이라는 장치의 밑에 있는데 딱히 지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미묘한 공간 구조와 장소와 그 시스템을 갖춘 그런 무엇이기를 바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제가 물 얘기도 했지만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는 바로 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계사님께서는 새들을 좋은 얘기로 하셨지만은 제가 봤은 새들은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렇게 새들이 날게 되면은 가장 먼저 대두돼야 되는 게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회가 뚫려 있다 보니까 새들은 안전한 곳을 찾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엔 저 안에 많은 새들이 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기가 봉안당이 아니라 새들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 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결국엔 배설물이 문제가 될 건데 네. 저렇게 바닥에 있다 보면 그 배설물이 결국에는 저 위로 다 올라올 거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네. 뭐 새가
이런 공간과 이런 데서 와서 이제 집을 지을 것인지 그건 저도 잘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대개 이제 새는 구석진 곳 혹은 처마 밑 뭐 나무 위 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 걱정의 근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여기 새들이 와가지고 똥을 싸고 물을 먹고 한다는 건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은 열어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리고 새똥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뭐 그 자연의 일부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은 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기는 또 관리가 되는 곳이니까요. 관리가 되는 곳이니까 이것이 방치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네. 예,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가족협의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네. 우선 이 생명안전공원의 봉안 시설에는 다른 고등학교 희생학생 250명만 들어간다고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명의 공간이 아니고요. 네. 물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99% 다른 학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50명의 공간은 아니고요. 아마 250명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은 여기는 단원고 희생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냥 듣는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표현을 좀 앞으로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인천 수목공원에 다 모셔져 계시지만 또 거기에 사실은 안 들어가신 분들도 몇 분 더 계십니다. 이제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안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이게 앞뒤 두 줄로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건 전체적인 원형을 기반으로 한 형태는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혼자 좀 생각을 해왔던 형태와 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이제 하늘이 열려 있는 부분도 상당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유사해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우선 이 봉안 각각의 봉안 시설이 지금 앞뒤 전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좀 한번 다른 방안을 한번 제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찾아봐야 되겠다. 아니 여기서 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기회를 잡아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가 뚫려 있는데 뭐 자연의 일부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좋겠고 다 좋은데요. 그 방향으로 너무 나가다 보면 우리 애들이 전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생명안전공원 만들고 그 안에 봉안시설을 갖추고 우리 아이들을 그 봉안시설에 모아놓겠다고 했던 데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 사회에다가 내어놓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전시품으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림을 봤을 때 설마 저 위가 완전히 그냥 뚫려 있을까 설마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좀 장치가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밖에서 볼 때도 좀 완만하게 외벽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또 지나가다 누가 저걸 돌 던지면 어떡하죠? 돌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밖에 외벽도 글쎄요 뭐 그런 안전장치도 뭐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냥 이 그림 형태로 보면 기어 오르려면 또 기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한 좀 문제이겠다. 그다음에 그 자연의 일부 이렇게 갇혀져 있지 않고 또 땅속에 있지 않고 이런 의미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새똥을 맞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새똥을 맞으면
아 새똥 맞아서 기분 좋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다가 새똥 맞으면 아 재수 없어 이러는데 그죠? 새똥 맞았는데 재수 좋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일부니까 새똥 맞아도 된다는 좀 너무 나가신 너무 진일보한 생각이 아니신가 그런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컨셉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좋게 보고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뭐 안전 문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는 조금 더 좀 저희 가족들하고 좀 의논을 좀 해 나가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관심들이 그리고 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이들의 봉헌당이 전시처럼 된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겠죠. 가장 피해야 되겠고요. 그건 뭐 전적으로 만약에 이게 전시품처럼 아이들이 제시가 된다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이 봉헌당의 형식과 뭐 여러 가지 제반 문제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봉헌함이 있습니다만은 봉헌함도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형식으로 제시를 했냐면 봉헌함도 250기. 250기는 왜 250기냐면 정확히 저희들한테 지침에서 250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250을 했어요. 근데 공간으로 봐서는 뭐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봉헌 함의 형식과 뭐 모양은 250에 250 저희가 저렇게 딱 박아놨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그 유가족들이 좀 만들 수도 있겠다. 각자 자기 그 아이 혹은 뭐 딸 아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그것이 어떤 거기에 어떤 글이 써 있고 뭐 뭐가 써 있을지는 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테니 그건 또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뭐 가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했죠. 물론 앞으로 뭐 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이 외부에서 이렇게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단 아마 외부 쪽에서 여기서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필요하고 그래도 누군가가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서 여기를 갔다. 뭐 여기는 상당히 이제 높은 공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위험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새는요. 이것은 저희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이 아이들 봉헌함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좀 시적인 공간이어도 좋겠다.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상징적인 제시기 때문에 너무 새다가 그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새는 이 공간이 좀 시적이고 바깥과 아니 아이들과 이를테면 새 동물이잖아요. 이런 거가 이게 접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제스처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있습니다. 네. 세월호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죠? 못 들어가봤어요. 네. 세월호 안에 들어가시면은 상당한 많은 배설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안전한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이라는 게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드문 곳을 많이 찾게 돼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네. 저렇게 되면 결국엔 사람이 저 안에는 결국엔 드물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봉안당 시설은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저기는 새들의 천국이 될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오염물들이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청소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은 청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 360을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가족들이 봤을 때 청소가 안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렇게 꼭 구멍이 뚫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저기를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늘이 보이지만은 좀 막는 형식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조금 여담인데요. 그 제가 그 세월호 아이들하고 비슷한 연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있는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뭐 여기 이 현상 설계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딸을 두고 이 공간과 모든 일을 이 현상들을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없는 자식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틀리다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새똥, 뭐 새가 들어와서 집을 주있어요. 전혀 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그 새가 날아 들어온다는 현상이 내 아이가 저기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생각을 던져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좀 놀랐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뭐 있을 것 같고 뭐 완전히 다른 그 눈으로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에 보면은 7페이지로 좀 되어 있거든요. 보면요. 예. 아니 요거. 이 그림으로 보면 7페이지. 요거 사진 나오기 전에 예. 그게 여기 있던 거죠? 요거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 이 공간의 폭은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다 좋은데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상당히 좋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이 좀 문제일 수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늘진 공간이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예, 양쪽으로 요것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이 왔을 때 녹지 않는 빈결 공간이 생길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경사는 완만하지만은 반대편은 또 경사가 좀 심한 편입니다. 예. 네. 예. 그럼 결국에는 위험성이 좀 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100% 이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는 모르지만은 저도 건축이라는 걸 조금 해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빈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전 차지할 거라고 봐요. 분명히 해는 겨울엔 짧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100%는 아니겠지만 그 열선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들어가면은 그나마 겨울에도 좀 활용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도 안전이라는 그런 것을 좀 지켜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폭이 한 5m 정도가 되는데 한 높이와 이 깊이가
1대1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여기 햇빛이 깊이 들어올 것이고요. 저녁 때는 아마 여기까지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결에 관한 것은 뭐 크게 걱정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봐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겠구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뒷부분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안 맞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할 건데, 뒷부분에서 이제 봉안 땅 쪽에서 봤을 때는 경사가 심하니까, 여기요. 예, 특히 눈이 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 근처에서 가장 눈썰매로 탈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랬을 때는. 네네. 그럼 결국엔 거기는 빈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협의 운영위원장 수진아빠 김종기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 다른 건축물의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을 낸 건 있습니다만, 가장 집중적으로 가족들이 얘기를 한 건 봉안당입니다. 봉안당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가족들만이 들어가는 봉안당이 아니고 열린 봉안당을 저희 가족들도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부분은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안전이 중요하다. 사실 세월호 참사를 좋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안산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린 공간은 의도는 좋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만의 아이들이 아닌 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값진 희생을 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따르는 건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사실 올라온 시기는 다 다릅니다. 날짜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추모공원에도 좋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밑에 쪼그려서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명안전공원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없이 똑같은 위치에 평등하게 부모들이 눈을 마주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이미 지침서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실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2열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건 저희 가족들이 또 실시 설계하는 도중에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2열은 누가 앞으로 가고 누가 뒤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봉안당을 만들어 가는데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운영에 관한 하는, 이제 위는 뚫려 있지만은 아마 여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아마 일상적으로 매일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수한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날 제한적으로 아마 이것을 개방을 하거나, 여기 이벤트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했고요. 왜 2열이냐는 사실 지금 이 공간에 우리가 이것을 배치를 하는데 2열이 가장 위계가 없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3열도 생각을 했고 하는데 가운데가 생기고 앞뒤가 생기고 좀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아니냐, 뭐 그것도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협의하에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족분들께서 뭐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좀 어떤 수렴된 의견을 뭐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하고도 자주 뵙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저기 중정이죠. 저 지금 끝에 있는 부분, 네모나게 된 부분. 예, 요거요. 예, 네. 예. 근데 그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혹시 여기 도면상에는 이 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앞으로 좀 많은 논의를 좀 거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사람이 발길이 닿고 네. 지금 여기는 그게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는 네. 저희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예, 어디까지 발길이 닿게 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좀 정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네. 지금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그 중정이 있고 이제 그 중정으로 해서 밑에다가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요거요. 예, 그것도 있고. 요 경사요? 예, 네네네. 예. 그리고 바로 옆에가 도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먼저 물어봤던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의 안전에 관해서는 바로 옆에가 도로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셔서 어디까지 진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이게 좀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뭐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더 질문 없으면 건축가님 설명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설명은 이렇게. 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건축가님과 가족이 만나는 첫 자리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모든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추후에 계속 우리 건축가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계획 안으로 가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나는 자리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실시간 중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댓글창에 질문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가족분들이 녹화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고 질문이 나오면 다시 취합해서 또 우리 건축가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하셨는데요. 추후에 계속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